당뇨 진단받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국 혈당 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건 이 세 가지 습관이었습니다. 밥을 먹고도 허기지고 간식 먹으면 혈당이 확 치솟는 경험.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저도 그걸 매일 겪으면서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실천해온 혈당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군것질을 정말 좋아합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도 금방 허기가 오고 뭘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그 느낌.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 반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금방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저는 간식을 두고두고 먹으려고 사다 놓지만 결국 하루 만에 다 먹어치운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 혈당 관리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게 바로 누룽지 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누룽지도 결국 탄수화물인데 당뇨에 안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은 당뇨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탄수화물이 다 같은 건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GI 지수를 기준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GI 지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은 GI 지수가 약 70으로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반면 현미는 약 55, 귀리는 55 전후, 흑미는 45 안팎, 보리는 30 정도로 낮습니다. 특히 보리와 흑미 같은 곡물은 대표적인 저GI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인에게는 GI 55 이하의 저GI 식품을 고르는 게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국제당뇨병연맹과 하버드대 공중보건연구에서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누룽지칩은 이런 곡물들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I 지수가 낮고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첨가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 마음 놓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 누룽지칩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딱 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g 한 봉지에는 손바닥만한 둥근 칩이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간식으로 드실 때는 한 번에 1개에서 2개 정도가 안전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이라면 한 번에 최대 1봉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을 한 번에 드시면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간식으로 하루에 3번, 많을 때는 6번까지도 누룽지칩을 먹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식사 대용으로 드신다면 단독으로 한 봉지만 드시는 것보다는 달걀과 두부 같은 단백질이나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혈당 관리에도 부담이 덜하고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씹는 습관입니다. 저는 누룽지칩을 먹을 때 꼭 천천히 씹습니다. 바삭거리는 식감을 즐기면서 오래 씹으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훨씬 빨리 오고 혈당도 덜 오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같은 음식을 빨리 먹은 그룹과 천천히 먹은 그룹의 혈당 곡선이 전혀 달랐습니다. 천천히 씹을수록 포만 호르몬이 분비돼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허기도 줄어듭니다. 저는 당뇨를 10년 넘게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음식의 종류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누룽지칩을 만들지만 단순히 식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당뇨인도 가족도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제 철학입니다. 혹시 간식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 먹는 방법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누룽지칩도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